사비나미술관의 2020년 신년 특별기획전 세렌디피티에 대한 전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렌디피티는 우연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플이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동화를 읽고 착안해 만든 단어입니다. 사비나미술관의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는요, 총 21명의 예술가들이 창작에 영감을 주는 최초의 이미지를 발견한 생생한 순간과 그 특별한 발견을 실행으로 옮겨 창의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통합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 전시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황인기 작가님의 금강전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황인기 작가님은 디지털 산수화로도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는 사실 0과 1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일종의 픽셀의 개념을 덧입혀서 재해석하게 되셨습니다. 이 픽셀의 개념으로 뭔가 동양의 고전 산수화를 표현할 때 오래전에 공업용 리벳이라는 작은 타카를 이용한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1997년에 바람 좋은 날이라는 작업을 하던 중에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가벼운 소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대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레고 블럭이나 이러한 크리스털 재료 같은 인공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픽셀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성동은 작가의 산 할아버지라는 조각 작품인데요. 이 성동은 작가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구현하려는 작업을 하는 조각가입니다. 성동훈 작가는 오래전에 욜링암이라는 산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몽골의 욜링암이라는 곳은 독수리 계곡이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산세가 험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 산을 뛰어다니고 있는 사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 현지인들에게 이 사냥의 의미가 오래된 친구 또는 가족 수호신 것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동훈 작가는 사냥을 모티브로 해서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이런 동전들이나 어떤 청화백자,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이 사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냥의 뿔을 이루고 있는 이 청화백자를 만들기 위한 석고틀 이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동전, 엽전이나 별전, 편전의 모습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유화 프레스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찍어서 이런 사냥의 몸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유근택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유근택 작가님은 사실은 동양 철학을 공부한 동양 화가이신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뭔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작품은 분수를 표현한 건데요. 유근택 작가님이 이 분수를 작품의 소재로 이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의를 하러 교정에 방문을 하던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벤치에 잠깐 앉아서 건너편에 있는 분수를 보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분수가 아래에서 위로 물줄기가 솟구치면서 건너편에 보이는 풍경이 그 물줄기에 의해서 분할되어 보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어떤 풍경의 모습을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 물이 가진 의미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어떤 순리적이고 그런 사고관이 되게 지배적인데 분수라는 소재는 서양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양화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유근택 작가는 이 분수라는 소재를 동양화에 갖고 오면서 역발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분수 연작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굉장히 유화 같은 마띠에르가 이렇게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한지를 긁어서 이런 두터운 질감을 재현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유현미 작가님의 퍼즐이라는 조각 작품인데요. 이 유현미 작가
작가님께서 이런 퍼즐이라는 소재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우연히 아들과 퍼즐 놀이를 하던 중에 뒤집어진 퍼즐을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퍼즐이라는 놀이는 완성될 그림이나 모양을 생각하면서 맞춰가는 놀이인데, 이 뒤집어진 퍼즐은 아무런 그림도 없을 뿐더러 맞춰야 되는 어떤 최종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최종 목적지가 없는 그런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이제 우리의 삶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 또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또는 맞춰가야 될 그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떤 거를 그려도 되고 어떤 거를 만들어도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존재, 또 그것이 이런 퍼즐의 뒷면과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한명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한명수 작가님은 촉감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작업을 하는 분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촉감적인 느낌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명수 작가의 세렌디피티적인 발견은 1991년 우연히 자신의 작업실 책상에 놓여있는 이 책에 실려있는 작품의 이미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이미지는 사실은 이제 메렛 오펜하임이라는 작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강렬한 이미지가 번뜩이는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작가의 어떤 오랜 기억 속에 새겨진 어릴 적 누나와 어머니가 털실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오직 두 터치로만 털의 질감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 특유의 어떤 이런 털의 질감을 재현하는 기법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작업은 거의 10년간의 실험과의 연구에 거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털의 어떤 질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질감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작가가 이러한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붓이나 물감이 묻어있는 팔레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한기창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한기창 작가님은 동양화를 전공한 동양화가인데, 학교를 다닐 때 이런 동양화를 이루고 있는 지필목이라는 전통적인 소재에 대해서 뭔가 동양화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도 멀리서 보면은 한 폭의 어떤 풍경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작은 스테이플러심으로 이렇게 풍경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도 작품을 이루고 있는 이 소재가 엑스레이 필름 사진을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하나의 이런 병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동양화가 그린 작품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창 작가는 전통적인 어떤 동양화의 재료를 탈피하고 새로운 기법으로 동양화를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준비하던 중에 이렇게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되게 오래 입원을 하게 되셨고, 거의 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병원에서 지내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뼈를 붙이고 이어주고 있는 그런 철심들의 모습을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거기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필름에 있어서 어떤 뼈의 모습이 일종의 어떤 동양화에서 보여지는 수목의 농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뼈를 이어주고 있는 철심들의 모습을 통해서 철심이라는 소재가 동양화의 재료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품 또한 이런 의료용 스테이플러심을 이용해서 어떤 산수화의 어떤 먹의 느낌, 수목의 느낌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나보게 될 작품은 붉은 산수 작가로도 잘 알려진 이세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작품에 담긴 풍경이
동양의 산수를 유화로 옮겨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념 산수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복합적인 작가의 정신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오래전에 작가가 군 복무 시절에 야간 보초 근무를 쓰게 되었고 또 야간 투시경으로 바라본 건너편의 DMZ의 풍경이 굉장히 낯설고도 아름다운 풍경인 동시에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비한 공간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와 같은 풍경을 이렇게 빨간색인 색을 사용해서 유화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을 작품의 주색으로 쓰게 된 계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사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전쟁의 공포 또는 두려움이라는 색으로 각인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는 이제 이와 같이 자신이 경험했던 한국의 기억 또는 민주화, 근대화로 가기 위한 어떤 분별 없는 건설과 어떤 개발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자연 풍경들, 섬과 산들의 모습을 서양식 화법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가님께서 작품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드로잉으로 그린 그림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도 자연 풍경의 모습이나 DMZ의 풍경, 전쟁의 기억들 그런 것들을 사진의 형태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손봉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빛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화면으로는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손봉채 작가님은 이렇게 입체 회화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 손봉채 작가님께서 이런 입체 회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대학 강사 시절에 시험 감독을 하려고 감독관으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OHP 필름에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OHP 필름이 여러 겹 겹쳐 있으면 글자가 중첩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입체적인 효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작가는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입체 회화를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입체 회화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5개의 면이 분할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5개의 면이 아크릴판에 겹쳐지면서 하나의 중첩된 나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물리적으로는 5개의 면이 중첩되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개념적으로는 시간과 어떤 역사를 겹겹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회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되게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바라보았던 그런 풍경이 우리가 모르게 쌓여온 어떤 사연들과 시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이렇게 입체 회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김범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김범수 작가는 이런 폐필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조각가인데요. 김범수 작가가 이러한 필름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1996년에 미국 유학 시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출연한 코카콜라 광고 상업용 영화 필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구매한 영화 필름을 작업실에서 이렇게 펼쳐서 보다가 필름을 채우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미묘한 변화나 색감들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인물들의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는 그 이후로부터 영화 필름을 재료로 해서 어떤 이런 소품이나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다큐멘터리나 공연 장면, 뭐 흑백 필름 등 이런 폐필름을 모아서 재조립한 작품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작가만의 조형적 시각 언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필름 더미는 작가가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필름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서 필름을 발견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작업 과정을 이렇게 재현해 놓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영사기는 돌아는 가는데 전시할 때는 잘 틀지는 않아요. 이게 열이 나서 한번 틀어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옛날의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작품은 최현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먼저 이렇게 작품을 한번 봐볼게요. 작품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음식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계란 프라이인데요. 작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런 계란 프라이가 굉장히 어떤 선명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해요.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계란 프라이라는 소재와 꽃과 어떤 식물, 바람소리, 새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작품에게 융합시키고 이런 공감적인 소재를 작품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앞에 지나가면은 작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청각적 요소를 삽입해서 작가가 계란 프라이를 어떤 시각, 미각, 후각으로 인지하게끔 이렇게 의도하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는 작품을 보다 공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한 어떤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이번에 출품한 이런 시각, 미각, 청각을 융합한 작품 이 4개의 작품들은 공감각적인 체험을 관객들이 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이 감각을 확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은 이명호 작가님의 사진 작업인데요. 사실 이명호 작가님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작품으로도 많이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이런 사진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오래전에 대학교 캠퍼스에 항상 한편에 나무가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쳤던 한 그루의 나무가 그날따라 작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나무를 정말 오롯이 보게 되는 순간 과연 사진이란 무엇이고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텅 빈 캔버스 천 앞에 사물을 들이워서 이러한 사물을 오로지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지금 출품한 이 2개의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칼로 긁어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익산 왕곡리의 터를 이렇게 사진으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이 작품의 캡션은 드러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러낸이라는 거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나 신체를 보여주는 드러낸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물을 안에서 밖으로 물체를 옮겨서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서로 다른 뜻이 같은 뜻이 아닐까, 또는 켜켜이 쌓인 역사적 풍경을 이런 얇은 사진에 기껏 담았다가 도로 이렇게 칼로 긁어내서 덜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